네, 안녕하세요. 주부 변호사입니다. 올해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앞으로도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투자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다만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다소 암울한 전망인데요. 저희가 투자 행위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인데요. KDI나 IMF 같은 그런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속속들이 내년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상당히 암울한 전망이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KDI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인가요? 우리나라의 주요 국책기관 연구기관인데 최근에 이렇게 11월 12일에 경제 전망 올해 및 내년 전망을 냈는데 내년에 2% 성장이라고 아주 하향 조정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2%, 그리고 결과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암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IMF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2005년 전망을 2.0으로 기존 대비 0.2%포인트 하향 전망을 했는데요. KDI와 아주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방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IMF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하방 위험이 더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로 내년 전망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여차하면은 이걸 더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당선됐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과거에 이제 막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막 60%까지 부과하고 우리나라랑 그 한미 FTA 전략 협상을 다시 하고 이랬거든요. 그 결과 뭐 국방비를 뭐 우리나라가 더 부담해야 된다든지 미군 주둔 비용 있죠. 그리고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에 관세를 더 매겨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압박하고 수익을 혹은 또 대미 수출 적자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필 수 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어, 여기 나와 있죠. 수출 꺾이고 건설 경기 부진, 내수도 2% 성장도 위태하다. 실제로 IMF는 2%로 예상을 했지만 해외 IB 뱅크 같은 경우 JP 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성장률을 1.7%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도 내년 전망을 1.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JP 모건이나 블룸버그 같은 해외 뭐 IB들은 IB나 이제 국제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년 전망을 2.0 아래로 1%대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실은 어, 내수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24년 장사했는데 진짜 최악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전국 시도 폐업 신기록 7%가 폐업 신기록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큰데 17개 시도 중에서 12곳이 역대급 폐업. 1월에서 10월까지 외식업 폐업 점포수인데 서울이 거의 2만 건이고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한 2만 건입니다. 근데 11월, 12월 되면은 사실은 폐업하는 점포수가 급증하는 12월이 가장 급증하는 때거든요. 2만 건을 훌쩍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가 2020년인데 2020년에 13,000건 수준이었는데 거의 한 50% 이상 급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주요 이렇게 자주 가던 식당이나 카페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걸 보면은 갑자기 없어지거나 길을 가다 보면은 뭐 공실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상가에 어떤 그런 가게가 없어지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심각하다. 이분들이 지금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는 정말 뭐 경제 성장률 2%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대급 IMF급 그런 경제 침체를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업계도 지금 그 개업하신 변호사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약간 논두탄에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변호사들, 사내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개업해 있는 변호사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분들도 결국에는 개업 변호사도 자영업자니까요. 자영업자는 힘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사실 대기업은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대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출은 사실은 상당히 견조했어요. 특히 올해 우리나라가 2.2%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바탕도 반도체가 지금 수출을 견인했기 때문인데 그것마저도 꺾이고 있다는 게 이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반도체 수출 전망 나오죠. 수출 글로벌 IT 수요 증가로 증가세 둔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대 성장을 했는데 내년은 거의 2, 3% 정도 수출 증가로 크게 둔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수 부진의 어떤 그 주요한 원인을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고금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서 0.5%포인트 인하하고 0.25 추가로 인하했죠. 하지만 아직도 4.75%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0.25% 한 번 인하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기가 지금 힘든 거예요. 이미 환율이 1,400원인데 여기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하는 거고, 집값이 지금 서울 중심으로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금리의 어떤 자영업자의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물가는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물가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 소비 심리 위축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이슈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벌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계속해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 한국경제학회장이신데 이분이 지금 결국에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할 거다. 그래서 좀 엄중하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내년은 한국 경제의 엄중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엄중하다는 단어의 어떤 무게가 좀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투자에 왜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는 사실은 과거 그래프긴 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코스피 200 그리고 S&P 대비 초과 수익률 그리고 한미 성장률 차이라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 코스피가 얼마나 아웃퍼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코스피가 이게 지금 코스피와 S&P를 비교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0보다 높다는 건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을 텐데 이거는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코스피가 미국을 아웃퍼폼했고 이런 때를 보시면 대부분 2012년 이후에는 코스피가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때는 결국에 한국의 GDP 성장률이 안 좋았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DP 성장률 어떤 그런 추이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성장률은 계속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한국 삼성전자, 코스피 계속해서 주식이 떨어지고 있죠. 뭐 삼성전자 주가는 잘 아시겠지만 35% 정도 하락했고 연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0% 정도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피는 연초 대비 한 5% 하락했는데 거의 전 세계 지수 중에서 거의 뭐 상승률로 따지면 거의 하위 10%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이 끝났다라는 피크 코리아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한국은 끝났다. 일본서 확산하는 피크 코리아론. 이게 뭐냐면 2050년에는 GDP가 15위 이하로 추락한다. 지금은 거의 10위권 내에 있는데 이제 15위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고요. GDP 성장률이 지금 사실은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막 거의 7%막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1.9% 찍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이제 0% 수렴할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크 아웃 코리아라는 또 책도 나왔죠 얼마 전에.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산업 경쟁력 악화, 경제 성장률 둔화의 어떤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피크 코리아노는 이제 일본에서 사실 한 최근에 계속 1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건데 한국이 일본을 계속 따라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끝났고 일본은 영원히 못 따라잡을 거다. 약간 이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근거는 경제 성장률이 1%로 추락하고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앞으로 정말 허리띠를 열심히 졸라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2025년 계획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퇴사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나마 수출이 우리나라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물론 내년에 꺾이긴 하지만 결국 대기업이 자영업자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거의 지금 지하 바닥 뚫고 지금 내려가고 IMF를 견디는 그런 어떤 체감이고요. 대기업은 사실 월급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낫습니다. 퇴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카드는 절대 특히 요즘 헬스 필라테스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갑자기 폐업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말도 없이 갑자기 회원을 막 모집했다가 다음 달에 갑자기 폐업하고 문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헬스 필라테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일시불로 하시면 안 되고요. 3개월 이상 할부로 끊으셔야지 나중에 할부 항변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끊으시면은 거의 하나도 못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지출 당연히 그만해야 되고요. 휴대폰, 핸드폰 한 번 사면은 3년, 4년, 5년 요즘에 쓰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좋은 고사양 컴퓨터나 핸드폰을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 다 잘라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금 비중과 재테크 신경 쓰셔야 된다. 지금 사실 미국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너무 잘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당연히 찬성인데, 근데 내년에 사실 이런 성장률이 계속될 수 있을까? 버핏 지수라고 있죠. 얼마나 주가가 과열되어 있는지 버핏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내년에 어느 순간 분명히 이게 꺾일 거고요. 올해 말까지 산타랠리가 지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내년에 어느 순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한 번쯤은 와장창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지금 주가나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높을 때 조금씩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버핏이 항상 그런 전략을 쓰죠. 주가가 한번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금을 사상 최고치로 버크셔 해서웨어가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날 필요도 있다. 재테크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달러 강세 대비해서 미국 자산에 어느 정도, 한국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자산에 분산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내년 한 해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좋은 소식이나 그런 뉴스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